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문자열과 관련된, 그러니까 스트링이죠, 스트링. 그러니까 스트링 메서드라고 하는데, 스트링 메서드, 스트링 전용 메서드, 전용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뭐 여러분들 함수 개념을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뭐 함수를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제 스트링 전용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스트링 이렇게 쓴 다음에 간단히 뭐 여기다가 텍스트라 쓰고, 자, 헬로 월드라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 문자열도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자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자들의 집합인 거예요. 문자열이라는 거는 문자들의 배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자들의 배열이라 해서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길이가 몇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띄어쓰기도 들어갑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 풀다 보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 int length라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length 자체가 뭐예요? length가 길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다 텍스트 한 다음에 length라고 이렇게 소가로 쓰시면 얘가 알아서 이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준다. 그래서 텍스트 length %d 자, 실행해보면 뭐가 나와요? 자, 11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문자열 길이 구하기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컨캣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컨캣? 컨캣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좀 좋아요. 이 컨캣이라는 말은 실제 개발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컨캣 엑셀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자열이나 배열을 뭐 연결하는 함수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컨캣을 이용하면 문장 자체를 더할 수가 있겠네요. 결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스트링 rs라고 쓰고요. 텍스트 컨캣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 소괄호 안쪽에다가 지금 헬로 월드잖아요. 그죠? 헬로 월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월드 뭐 안산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실행했을 때, 자, 보이시나요? 헬로 월드 안산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안산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상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컨캣 안 쓰고도 컨캣 안 쓰고도 그냥 어떻게 쓰면 된다? 그냥 해당 문장이랑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제 현재 코드상에서 텍스트에서 플러스 뭐 한 거다? 안산 이런 식으로 더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 헬로 월드라는 게 이렇게 있대요. 근데 가끔씩 문제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자열에 문자들을 조회해달라, 가져와달라,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문자를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캐릭터. 자, 캐릭터는 2바이트 문자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 했죠. 제가 여기다가 ch라고 쓰고요. 텍스트라 쓴 다음에 캐릭터 at이라는 게 있어요. at. 그러면 이거 이따가 아마 배열 개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문자들의 배열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셀 때 보통 숫자를 세게 되면 어떻게 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셀 때 1부터 세잖아요. 1부터. 그죠? 1부터 당연히 이제 뭐 그동안 1부터 센다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1부터 세는 게 정상인데,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숫자를 셀 때 몇을 첫 번째로 세냐면 0을 첫 번째로 셉니다. 0. 그러면 우리가 H를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순서로 생각한다면 H는 몇 번째로 볼 수 있다? 0번째로 볼 수 있다. 0번째.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2는 몇 번째 거예요?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띄어쓰기라 해가지고 문자가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띄어쓰기조차도 문자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캐릭터 at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바로 요 해당 문자의 위치, 그러니까 이런 걸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덱스 값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h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0 쓴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해서 ch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온다? h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h. 그리고 이제 요 문자를 표현할 때는 아까 어떻게 표현한다? 여기다가 %c 이런 식으로 쓴다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h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1번째를 표현하고 싶다면 1번째 써서 뭐 2, 그러면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문제에서 문자열을 순회해서 출력을 해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반복문을 돌려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int i는 0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총 문자 길이가 몇이죠? 11개죠. 11개. 왜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개란 말이에요. 11개. 그러면 11개라 해가지고 이게 11번째 문자가 아니라 뭐예요? 0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10번째 문자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일 전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문자열을 순회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1 대신에 i라고 써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행하니까 뭐가 나온다? 자, 보이시나요? hello h e l o w o r l 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이제 출력할 수 있고, 뭐 옆으로 출력하고 싶다 하면 당연히 프린트라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프린트 ln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프린트 쓰게 되면 그냥 똑같이 옆으로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텍스트 자체를 출력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문자를 나눠가지고 출력을 한 거예요. 나눠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문자열의 길을 내가 이걸 직접 이렇게 센 거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서 지금 랭스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텍스트 랭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쓴다? 텍스트 랭스라는 걸 쓰게 되면 딱 문자열의 길이 전까지 10일이라 해서 얘가 마지막이 10일이 아니라 했잖아요. 10일 전이니까. 그러니까 10일 전이니까 10까지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보이죠? 헬로 월드 잘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복문을 통해서 문자열을 순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특정 문자열을 쪼개고 싶다. 서브1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 쓴 다음에 서브 스트링이라는 게 있는데, 서브 스트링. 그러면 이제 서브 스트링을 써가지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헬로우만 깔끔하게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헬로우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 쓰면 되냐면 내가 가져오고 싶은 문자의 시작점과 그 다음에 끝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 서브1 요거 출력해볼까요? 자, 보세요. %f 그 다음에 서브1 %s 서브1 이렇게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실행하면 뭐가 나오냐면, 자, 요게 지금 역/n이 안 붙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다가는 이렇게만 써줄게요. 자, 혹시 HLL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4라 썼다 해가지고 0부터 4가 아니라 4 전까지 출력돼요. 4 전까지. 4 전까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0, 1, 2, 3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0번째고 H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 전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헬로우를 출력하려면 뭐라 써야 돼요? 5라 써줘야 돼요. 5번째. 그래야지만 헬로우를 출력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월드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월드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 뭘로 해야 하면 될까요? 얘는? 월드는 출발점이 뭐예요? 지금 이게 5인가요? 자, 개수를 세면 0. 이게 0이죠. H가 0이잖아요. 0, 1, 2, 3, 4, 5. 몇 번째? 6이잖아요. 6. 그죠? 그러면 6번째부터 마찬가지로 6, 7, 8, 9, 10, 11이잖아요. 그죠? 11.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일 전까지 출력해줘야겠죠. 그래서 6,
한 다음에 11.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월드만 딱 출력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6번째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월드 이후에 문장이 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6만 써도 돼요. 6만 써도 어차피 월드 끝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스트링. 자, 어퍼라는 거는 이제 대문자를 의미하는 건데, 텍스트 한 다음에 어퍼케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투 어퍼케이스. 자, 투 어퍼케이스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뭘로 바꿔주냐면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대문자. 여기다가 프린트 F. 자,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헬로 월드 대문자 나오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소문자가 영어로 뭘까요? 아시는 분? 소문자는 로어 케이스라고 얘기해요. 로어 케이스. 그래서 to 로어 케이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문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대문자였던 헬로 월드를 소문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소문자를 변환할 때 사용한다. 대소문자 변환. 대소문자 변환.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부분 문자를 출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소문자 변환해서 출력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있냐면 공백을 제거하는 문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스트링에서 뭐라 쓸까요? 텍스트 2라고 쓰고요. 자, 헬로 월드를 썼는데 강사가 여기다가 앞에 공백, 뒤에 공백을 이렇게 두 칸씩 떴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출력한다 해가지고 얘가 알아서 공백을 제거해 줄까요? 아니에요. 자, 이걸 보려면 이렇게 출력해줘야 조금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F. 여기다가 %S.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앞뒤에 공백이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출력할 때 뭘 붙일 수 있냐면 이 뒤에다가 트림이라는 걸 붙일 수 있거든요. 트림. 자, 트림이라는 걸 붙이게 되면 얘는 양 사이드에 발생하는 공백을 제거해 줍니다. 좌우에 트림은 뭐다? 좌우에 발생한 공백 제거. 근데 좌우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지금 헬로우랑 월드 사이에 있는 띄어쓰기는 제거된다 안 된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얘는 무조건 딱 깔끔하게 자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발생한 공백만 제거를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특정 문장의 위치를 뭐 한다? 찾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문자열 검색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자주 사용됩니다. 문자열 검색. 자, 저는 불리언이라 쓰고 컨테인스라는 문법이 있어요. 컨테인스. 자, 텍스트 컨테인스라는 걸 쓰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헬로우라는 게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프린트 F 컨테인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컨테인스 2로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지금 2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컨트롤 A를 누르면 뭐 2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하여튼 지금 이제 컨테인스라는 거는 요 안에 있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헬로우가 아니라 헬이라 썼어요. 그러면 이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요렇게 했을 때도 true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컨테인스로 접근하게 되면 문자 자체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자가 있냐. 그러면 헬이라는 문자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문장도. 그죠?
그렇게 되면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어요. 뭐 HOLL 그러면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false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면 내가 특정 문장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검색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시판 사용할 때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 검색 키워드 입력하죠. 그죠? 검색 키워드 입력하잖아요. 여러분들 카페 이용할 때 네이버 카페 이용할 때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그 키워드에 맞는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뭘 이용한 거냐면 이 컨테인스 때문에 된 거예요. 컨테인스. 문자가 있냐 없냐. 물론 이제 방식 자체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검색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간단히 문자열 검색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자열 비교도 있습니다. 자, 이 지금 계속 이걸 문자열과 관련된 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 문제 중에 자바 알고리즘 문제는 이 문자열과 관련된 문제가 진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형하고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경하세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자를 지금 제가 이거를 안 알려드렸으면 그 문제 어떻게 풀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퍼케이스랑 투 로어케이스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소문자인 것들은 뭐 대문자로 변경시키고 대문자인 것들은 소문자로 변경시키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열 비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불리언 한 다음에 equals라 할게요. 우리가 보통 같다, 같지 않다를 어떻게 비교하죠? 는으로 비교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했잖아요. 같다, 같지 않다. 그죠? 근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같다, 같지 않다를 비교할 수 있는 문법이 따로 있어요. 문자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안녕과 그 다음에 뭐 어서와가 같냐 이거 해봤자 자바는 인식을 못합니다. 인식 못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문자 해당 문자열이 동등한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뭘 쓰면 되냐면 text equals라는 게 있습니다. equals 여기다가 hello world. 자, 그러면 여기다 equals 이제 출력해 보면 뭐 나오는 거예요? true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있는 거 떠나서 얘랑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죠? true로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요걸 이제 문자를 이렇게 썼는데 대소문자까지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지금 뭐다?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대소문자까지 이제 비교를 해서.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쓰면 이렇게만 쓰면 정확하게 헬로 월드가 얘가 대문자고 얘도 대문자야지만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equals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죠? 여기다가 헬로 월드를 소문자 월드라 썼어요. 자, 이거 뭐 나올까요? 단번에 false 나옵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문자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인식을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다 여러분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불리언이라 해서 자, 여기다가 텍스트 그 다음에 equals 이그노어 케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그노어 케이스. 그러니까 이그노어 케이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뭐가 가능하냐? 얘는 그 문자가 동등한지 비교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가 hello world. 자, 보이시나요? true로 나오는 거. 지금 제가 쓴 건 뭐 썼어요? 이거 소문자 썼잖아요. 소문자. 그죠? 소문자 썼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는 뭐다?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를 해준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과 관련된 거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개발할 때도 사용되는 문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사용되는 문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문자열 관련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지금 이걸 다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강사가 이런 문자열과 관련된 개념 알려줬지 하고 수업 페이지로 와서 그거 찾아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나름대로 풀어 보신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과 관련된 메서드, 이런 거 메서드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